특검보 이윤재입니다. 이제 최종 구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란죄 규정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징역 40년 이하입니다. 내란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범죄로서 수많은 사람의 삶을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생명을 잃고 독재와 인권 유린에 신임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브라질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중한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국민이 독재자들과 싸워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군이 총뿌리를 국민에게 향하고 국회를 지켜야 할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를 지키려는 국민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밤새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1.23 계엄의 밤에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자부심,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수상, 문화강국, 경제강국을 구가하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은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의 양심과 지성이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 국회에 군용 헬기가 날아들고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민과 국회가 힘을 합쳐 쿠데타를 막아내고 내란 폭동의 위기를 큰 유혈 사태 없이 넘길 수 있었지만 이것은 국민들의 헌신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고려 사유가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 즉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중형에 처하여야 마땅합니다.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대와 경찰이라는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 조직이 동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 감독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았고 그러한 이행 상황을 보고받아 확인하였고 이를 묵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이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의지하여 오던 소방 공무원들에게조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하지 못하는 친위 쿠데타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편 비상계엄을 통한 일시적인 권력 장악에 성공하더라도 국민과 여론의 지지와 헌법 개정 없이는 그렇게 잡은 독재 권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충암고 후배인 피고인을 행안부 장관에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만 159명에 달하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국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고인을 계속 유임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 내 최장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행안부 장관인 피고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쿠데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하고 독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고 친정부 언론들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군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복면을 준비한 이유는 야당이 압승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자백을 고문을 통하여 받은 후에 친정부 언론들을 이용하여 국회 무력화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은 명확하였습니다. 개헌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장악과 통제는 비상계엄의 성공 후에 자신과 쿠데타 세력의 안전을 보장받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판적 언론사들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수행하였습니다. 판사만 15년을 하였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용도라는 것, 그리고 단전단수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 제175조는 전기의 공급이나 사용의 방해를 예비 음모만 한 경우에도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한 공공위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충성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던, 그리고 쿠데타가 성공하면 계속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자의 삶을 탐하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피고인이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은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문건을 힐끔 봤더니 거기에 단전단수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에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이 단전단수 요청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의 밤에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꺼내보았고 한덕수 총리와 11분에 걸쳐서 상의하였던 문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명들은 듣는 사람조차 납북스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입니다. 피고인의 거짓말, 증거인멸, 위증으로 인하여 후대의 교훈이 될 123 비상계엄의 진실은 왜곡되고 국민과 우리의 후손들은 123 계엄의 진상과 실체를 알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72년 유신 친위 쿠데타, 그리고 1979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민주화 시민운동을 탱크와 총칼로 짓밟은 5.17 비상계엄 확대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5.17 비상계엄으로부터 약 15년 뒤에 시작된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징역 17년이 확정된 노태우에 대한 처벌은 추후 특별사면에 의해서 실제로 약 2년의 구금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재판으로부터 약 30년 후인 2024년 12월 3일 다시 이 사건 친위 쿠데타 내란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재판에서 특히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여 후대에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를 기획하는 자들이 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당시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고 쓸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국회 봉쇄 등 내란 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감시한 점,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의 기록을 훼손하고 후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발전,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상응하여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무를 상기시키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이것으로 검사님 구형 마치고요. 피고인 측 최후 변론 하시죠. 네, 한 5분 정도 쉬었다 하시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좀 쉬시기 전에 그 박종민 변호사님은 제가 참 저기 소속이 소속이 김장리로 바뀌신 거죠? 네, 예. 취업 승인 좀 받느라고 좀. 예. 그 과정이 부분만 저희 확인하고요. 그럼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네, 네, 진행할까요? 그러시죠. 예.